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이 동성애 의무 교육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재투표까지 실시한 끝에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워진 요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돕는 성경 필사 노트와 묵상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교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돕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발표한 학생 인권 종합계획이 일부 내용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섰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동성애를 교육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학생인권 종합계획 2기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인권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내용을 수정 보완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조항 아래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란 부분입니다. 계획안엔 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학생들에게도 적용하려는 의도라며 우려하는 겁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명백히 질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성애라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 차원에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학생이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 내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성인권 시민조사관 파견입니다.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조사관이라는 직책을 두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파견하여 피해 상담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하나 이것은 동시에 혐오차별죄로 낙인 찍히는 피해 학생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다. 질병 치료가 절실함에도 서울시 교육감은 인권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최근 논평을 통해 성소수자는 동성애 외에도 소아나 동물성애 등 다양하다며 계획대로라면 일선 학교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행위가 온당하다고 가르치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정기 총회를 열고 새로운 수장을 뽑았습니다. 재선거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접전으로 진통을 겪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를 이끌 신임 사무총장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세계선교회 소속 강대흥 선교사가 선출됐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이날 재투표는 지난 12일 치러진 선거에서 후보자 모두 과반수표를 얻지 못해 부결돼 다시 치러졌습니다. 강 신임 사무총장은 재투표에서 투표권이 인정된 출석 인원 128명 가운데 당선 기준인 과반수를 한 표 차이로 넘긴 66표를 얻었습니다. 상대 후보인 김종국 선교사는 54표를 받았고 8표는 기권으로 집계됐습니다. 1989년 태국 선교사로 첫 발을 디딘 강 신임 사무총장은 GMS 사무총장과 한인 세계선교사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KWMA에서는 정책위원, 정관개정위원 등을 맡았고 최근까지 방콕 포럼 코디네이터로 활동했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선교 환경에서 내부 연합을 이루고 2030년까지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한다는 목표 실행에 대한 부담감까지 안게 됐습니다. 강 신임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교회와 단체, 선교사를 잇는 화합과 새로운 선교 전략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쁜데 마음이 좀 무거워요. 선교단체 리더들하고 또 교회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가, 상생의 길을 찾고 화합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 집단 감염, 선교 방식 등으로 논란을 빚은 선교단체 인터콥 관련 논의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KWMA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거버넌스 TF팀 구성 안건도 7월 총회로 미뤄졌습니다. KWMA 측에 따르면 회원 상당수가 예전부터 인터콥의 회원 자격 정지를 요구했지만 이사회에서 묵인 또는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성도들의 신앙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최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돕는 다양한 성경 필사 노트와 묵상 캘린더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진은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필사 성경은 사복음서와 시편, 잠언 시리즈로 구성됐습니다. 본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구절에 맞는 풀이와 묵상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필사를 하면서 은혜 받은 성구나 소감, 기도문도 적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 있는 필사 노트를 간직할 수 있는 오늘 쓰기 시리즈입니다. 마음에 드는 문구는 따로 적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도록 감성적인 배경 이미지도 수록했고 스티커를 이용해 필사 노트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편과 잠언, 요한복음이 시리즈로 출간됐습니다. 주제별로 다양한 성경 구절을 수록한 하루 한 말씀 쓰기 시리즈는 복된 인생과 이기는 믿음 편으로 구성됩니다. 한글은 물론 영어로도 묵상할 수 있고 그날의 감동을 적는 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 국내 유명 도서에 나온 좋은 글귀를 선별해 한 권에 담은 북캘린더입니다. 결혼과 가정, 양육은 물론 신앙의 성숙을 돕는 성경 구절도 함께 수록해 묵상을 돕습니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복음 사역에 사용된다고 출판사 측은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대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코로나19로 방역 당국이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비대면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소셜미디어와 전화로 안부를 묻고 설 선물 또는 온라인 헌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직접 찾아가지는 못해도 비대면으로 고향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포럼 측은 목회자들이 주보나 신문 광고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성도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 오정호 대표는 한국교회 부흥과 발전의 중심이었던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확산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중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대응을 더욱 엄중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확인되면 질병관리청 등 각 전문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의를 거쳐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거나 차단 조처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정의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이라며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의당은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피해자인 장 의원의 의사에 따라 김 대표를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천공항 면세점 차기 사업자 선정이 1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다음 달이 지나면 공항 면세점 대부분이 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세 업계에 따르면 2월 말 롯데와 신라 면세점의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이 종료됩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 사태로 신규 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하자 이들 면세점의 요청에 영업을 6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관세법상 재연장은 불가능하므로 당분간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사용하던 면세점 구역은 공실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판결은 이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시작합니다. 대출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지원되고 총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1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전국제선교학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현장 대응팀이 파견됐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대전국제선교학교에서 생활한 학생과 교사 158명 중 127명의 환자가 발생해 양성률이 80%가 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 1차장은 긴급현장 대응팀을 파견해 확진자의 병상 배정과 밀접 접촉자 격리, 다른 지역 방문자 역학조사 등 추가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 당시 65%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내각 반대 여론이 처음으로 지지 여론보다 높아졌습니다. 응답자의 63%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80%는 긴급사태 재선언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 주사제인 카베누바를 승인했습니다. 카베누바의 승인으로 에이즈 환자는 기존 매일 식사를 전후해 여러 개의 알약을 경구 투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FDA는 카베누바의 첫 해분 가격이 $5,940로 우리 돈 650만 원이며 그 다음 달부터 $3,960, 약 43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여행 금지령을 철회하며 모든 종교를 환영하는 우리의 오랜 역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번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이러한 행보가 무역 관계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키워온 중국의 독재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인질극 사건에서 기지를 발휘한 여기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중국 쿵민시에서 한 남자가 원남 4번대 실험중학교 정문에서 7명을 흉기로 찌른 뒤 현장을 지나던 중학생 1명을 인질로 사로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취재 중이던 한 여성 기자가 인질범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계속 인터뷰를 시도했고 그 사이 중국 경찰은 저격수를 투입해 인질범을 사살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용감하게 대처해준 기자를 칭찬하며 피해자를 추모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알려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지난 주말 러시아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영하 50도 북한에서도 무려 4만여 명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무력 충돌이 빚어졌고 시위 참가자 3,000명 이상이 연행됐습니다. 나발니는 구속 상태에서도 시민들의 저항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는 푸틴 대통령이 1조 원이 넘는 비리 자금과 초호화 비밀 궁전, 숨겨진 딸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환경 교육센터 산림이 사순절을 맞아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40일 탄소 금식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쓰레기양 줄이기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 개선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참여자는 센터가 배포한 말씀카드로 매일 묵상하고 실천한 내용을 SNS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은 다음 달 17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간 이어집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위해 2차 전국 모금을 실시합니다. 이번 모금은 상가 임대교회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존폐 위기에 놓인 교회들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긴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총회 사회봉사부는 전국 모금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예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새해 첫 사역으로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섬김에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주민들의 식료품과 목도리, 마스크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와 연합회 임원들이 마련했습니다. 연합회는 소외된 이웃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새해를 시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대구 성원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 상당의 쌀 500포를 수성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성원교회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쌀 나눔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성원교회 박은재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성구민들의 작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강화. 일선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교육하고 조사관까지 파견해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대다수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는 괜찮은 건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